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의 역사공간과 도시개발 강좌를 맡은 유슬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5번째 강의로 신촌과 홍대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날의 신촌과 홍대 지역이 조성될 수 있었던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식민지기에 한국에 도입되었습니다. 해방 후 토지구획 정리법을 제정하여 2000년까지 이어지면서 드넓은 면적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실행했고, 지금은 이 법률이 폐지되었으나 그 사업의 개념이 뉴타운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면적의 토지를 종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쾌적하고 정비된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고, 이것들과 함께 토지가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시설과 토지 이용 규칙이 없다면 무질서한 토지 이용과 건축물 난립으로 도시가 난잡해지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등장한 것이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중에서도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도시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축 행위를 규제하여 무질서한 도시 형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를 확보하여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비교적 넓은 범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시설과 정비를 함께 주변 택지까지 개발하여 넓은 부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려 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서의 핵심은 넓은 범위를 개발함으로써 삶의 기본이 되는 시설들을 함께 구축하는 것입니다. 식민지기에 한국에 도입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일본을 통해 들어왔고, 일본은 독일을 통해 그 개념을 수용하였습니다. 사업의 시초가 된 독일에서는 1807년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도시의 택지에 관한 법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1891년 하센이라는 도시의 건축물 법률과 1892년 함부르크라는 도시의 법률에 영향을 주어 토지 소유자 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에서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해 토지 구획 정리를 실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일본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에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1897년 농경지나 택지를 정리할 때 토지 구획 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한 법률이 처음 생겨났고, 1899년 농경지의 이용 증진을 위해 토지구획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1923년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의 피해 면적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이 식민지 조선으로 유입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도시계획법으로 불리는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1934년 제정된 이후 같은 해 함경북도 나진에서 처음으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나진에서 가장 먼저 사업이 실행되었던 이유는 일본이 만주에 만주국을 세우고 일본 본토와 만주국을 연결하는 수송 중간기지로서 나진을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나진 개발 소식에 나진의 토지 가격이 30배 이상으로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상승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없었던 당국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인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나진에서의 경험은 1936년 경성부 권역을 확대한 이후 새로 경성부로 편입된 지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1937년 제1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영등포와 도남지구를 지정했고 제2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대현지구를 지정해 이후에도 한남, 사근, 범대, 청량리 등 교외 지역이었으나 새로 경성부로 편입되어 신시가를 이루어야 하는 곳들을 사업 대상지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시 경성은 인구 증가와 사회 변동에 따른 복잡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그 해결책으로서 구획 정리를 제시해 토지구획 정리를 통해 기반시설과 주택지구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심 시가지인 지금의 청계천 부근을 5개 구역으로 나눠 계획을 세웠고 당시 경성의 교외 지역이었던 용산의 한강 일대와 신당동 2개 지역에 대하여 구획 정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실행된 대표적인 사례로 제1사업의 대상지였던 도남지구와 영등포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남지구는 행정동으로 볼 때 삼선동과 동선동, 보문동, 안암동 일대를 일컬으며 낮은 돌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입니다. 북악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성북천을 중심으로 한 성북동은 영조 시기에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도록 해화문 밖에 성북둔을 설치하면서 마을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였습니다. 이곳에 둔을 설치한 이유는 군사훈련에 적합한 삼선평이라는 평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화문을 지나 성북천까지 평야를 이루고 있었으나 농사에 적합한 토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삼선평을 군사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으로 도성 동북쪽 방위를 위한 북둔을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마을의 위치는 지금의 간송미술관 부근으로 추정됩니다. 도남동 지역의 경우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던 때 거주와 통행을 금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아 이곳에 병자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구하라는 기관인 활인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중후기로 넘어가면서 금지 지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을 파서 집을 짓는 이들이 많아졌고 활인서도 철거되고 영조가 북둔을 설치하게 되면서 도남동 지역에도 본격적인 사람들의 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보문동과 안암동 일대는 조선 초부터 안암동으로 불리며 해당 지명으로 기록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전 시기부터 마을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곳은 왕실과 양반들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곳에는 행궁에 있어서 태종이 이곳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고 임금의 임시 거처로 이용되었습니다. 또 세종의 아들인 광평대군의 집과 사당, 왕실의 토지가 있었고 양반들의 별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마을을 이루고 있던 곳도 있었으나 비교적 큰 마을이 들어섰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붐비는 지역이 아니었던 도남지구는 식민지기에 변화를 겪습니다. 1937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로 영등포와 도남, 대현지구가 지정되었고 총독부의 주도하에 도남지구 공사가 시작되어 1943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도남지구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거대한 부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주거 용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공원과 학교, 청사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해 근대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자 했습니다. 해화문에서 도남동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동소문로가 생겨났고
도남교에서 신설동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보문로도 이때 생겨났습니다. 이와 함께 평면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공원과 학교, 시장, 관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도남지구 내에서 주거 공간으로서 필요한 요소들과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개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등포 지구는 본래 강에 둘러싸여 있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수해 피해를 입기 쉬운 지역이므로 쌀 농사보다는 재배 기간이 짧은 채소와 과일만을 겨우 재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풍부한 모래와 자갈을 쉽게 얻을 수 있고 토질도 적합하여 요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업 공장들은 주로 한강 연안에 입지했고 철도가 생겨난 이후로는 이것을 만들어 수송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경인선과 경부선 주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밭으로 이루어진 영등포 지역이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된 계기는 철도 부설이었습니다. 1899년 부설된 경인철도가 영등포를 통과하면서 영등포 역사가 설치되었습니다. 경인선이 용산에서 한강을 건너고 난 후 언덕이 있는 지형을 피하려다 보니 영등포로 선로로 구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1901년 공사를 시작한 경부철도는 경인철도와 선로를 함께 하다가 영등포역에서 분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부선과 경인선 분기점으로서 차량 및 기관차 창고나 기계 공장, 사무원의 사택 등을 건설해 이곳에 많은 기술자와 철도 관련 사무원,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인 등 외지인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영등포 앞에는 우체국, 경찰서, 군청, 상가 등이 들어서 역전 앞 신시가지를 이루어 도시적 면모를 가진 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편 역전 시가지와 다소 떨어진 한강 연안에는 여전히 유업 공장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철도 부설과 함께 그 규모도 더욱 커져 영등포역 인근으로까지 공장이 자리할 만큼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철도가 들어선 후 1920년대 영등포 지역에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서며 조선 내 수요를 충당하였고 1930년대에는 일본에 본사를 둔 대기업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영등포가 거대한 공장지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6년 경성부 행정구역 확장에 앞서 곧 경성부 안으로 편입될 영등포 지역에 대한 미래 계획이 구상되었습니다. 철도에 인접한 곳을 공장지역으로 하자는 용도지구 기본 원칙에 따라 영등포는 공업지역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36년 영등포 지역이 경기도 시흥군 북면 소재에서 경기도 경성부 소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나아가 지역 전체의 조직을 재편성할 수 있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각종 공장들이 건설되며 시가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지역 전체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신속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축이 되는 간선 도로망을 토대로 그 사이에 격자형 조직을 이루어 공원과 시장, 학교, 유수지 시설 등을 배치하고자 했고 현재 위치한 공장 외에도 공장 지구로서 추후 입지하게 될 공장을 위해 철도를 끌어올 수 있는 인입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공장지구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재료를 필요로 하고 이를 수송할 수 있는 철도 인입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식민지기에 제한되었고 상당수의 사업 대상지가 발표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도남지구와 영등포 지구만이 완공되었습니다. 계획을 구상하였던 다른 지역들은 6.25 전쟁 이후 1953년
도심부 전제 복구 사업에서 활용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도심부를 다시 재정비하자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재건 사업에 이용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 기술자들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의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식민지기에 제정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실행하였기에 이후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점차 한국의 상황과 형태에 맞게 병행되고 이용되며 도시개발의 주요한 사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식민지기에 도입된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신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